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화이팅!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봐. 아니요, 자세히 듣고 그냥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관련된 소식이나 그런 거 전하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게 담겨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장애인이요?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애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A분류서는 장애계와 함께 했었노라고, 장애계와 동행했었노라고. A분류서 백종환 대표는 장애인의 빌부터 먹고 살지 않았노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복지TV가 함께하는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계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언론 매체를 통해 확산하며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장애계 언론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희망복지방송 대표이사이자 장애인신문 발행인 곰돌이복지재단 이사장이죠. 최규옥 대표입니다. 신문에서 TV까지 나에게 언론이란 주제로 강의 힘차게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있기까지 무신장면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장애인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국기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스포츠맨에서 이 언론을 알기까지는 참 파란만장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운동선수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정치도 해봤고 또 건달 세계에서 아마 이정재 선배님만 모르고 전부 다 접해봤습니다. 거지왕 김춘삼이 시라소니 김도환 선생님, 아우마스 낙하유수, 상하이박이 여러분들 누구신지 모르시죠? 박치덕 씨부입니다. 마산에 사는.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나오셨죠? 그분들을 다 접했어요. 정치인들도 양일동 씨, 정일영 씨, 정대철 씨 아버님 얘기하는 겁니다. 다 만나서 공무원 씨. 그런 분들하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행운아,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데 행운아 중에 행운아가 아닌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돌이켜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1970년 내 프로레슬링계 유도탄이라는 이름을 붙게 된 동기는 73년도에 김일 선생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김일 선생님이 일본에 가자고 그래서 신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역도산 씨가 이북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역도산 씨 수색 제자가 안토니오 이노키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도 지금 역도산 씨께서 벤스를 기증했는데 그 묘양산 박물관에 그 벤스가 지금 있습니다. 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류도 하면서 판문점에서 프로레슬링을 하기로 했는데 프로레슬링 시합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타이라는 것은 교포들 세계, 일본에서 기자들이 저보고 몸이 빠르다고 그래서 유도타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12초 한 3회 뛰었습니다. 아마 육상선수 빼놓고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도타이라는 별명을 붙게 돼가지고 아시아 프로레슬링 연맹 총재를 했고, 한국 프로레슬링 연맹 격투기 세계 연맹 부총재는 알리 크레이 알죠? 그분하고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저하고 원래는 알리 크레이를 세계 총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파킨슨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파킨슨병에서 안 되겠다, 상임 고문을 하고 안토니오 이노키를 총재를 시키고 내가 부총재 하자. 그래서 제가 세계 부총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 신문을 창간하게 된 동기는 30년 동안 파킨슨병 앓던 여동생이
병마에 싸우던 도중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김동범 우리 사무총장님, 백종환 대표님 아마 여동생을 여러 번 보고 오르락내락하면서 병원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괜히 눈물이 글썽하고 이게 좀 가슴이 좀 뭔가 아찔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도중에 제 동아일보 고동수 선배님께서 제 스포츠 그 팬클럽에 회장을 맡아가지고 계시면서 저보고 88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뭔가 제일 건강한 사람이 여동생도 파킨슨병에 걸렸으니 뭔가 한번 언론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럼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신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88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86년부터 준비를 했지만은 그것이 미약하나마 88 올림픽을 곰돌이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올림픽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을. 그래서 만드는 도중 그때는 장애자 신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애자 신문. 장애인 신문이 아니라. 그래서 놈자자르기 하고 이제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자 신문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이 북뛰기가 전라도 말로 많아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파란반장했습니다. 우리 사옥에서 항토 비가 내리면 빠져가지고 사람들 오면은 우리가 삼겹살 사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기자들 오는 걸 보고 그랬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됐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김동길 박사께서 저한테 보고 정주영 회장님한테 그랜저 V6 방탄유리까지 해서 최고의 차를 저한테 기증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들 차 하나 아마 소나타도 하나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별로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대 노사 위원장께서 와가지고 충성하면서 새벽에 차를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눈물겨웠는데 그때도 좀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을 제대로 못 줬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갖다가 팔아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도중에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팔아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주고 또 휴관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역경을 딛고 내가 김동범 사무총장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기철 회장한테 갈 때 여러분들 아시죠? 장기철 회장님. 최 사장님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장애인 신문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면 주위 사람들 많고 성공할 수 있으신데 왜 이걸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둘이서 아마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 파크 호텔 앞에서 내가 내 여동생하고 약속한 게 있다. 라면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내가 만들고 가겠다. 그런 신념 아래 가야겠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장애인 신문이라는 제호를 붙이겠죠. 놈자자를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0호를 만들었습니다. 신문. 그런 때마다 1000호 나왔을 때 제가 이제는 1000호라는 게 주간지로서 대단한 건데 그래도 이제는 뭔가 우리가 만들어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를 창간 때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옛날에 장영자 부도마인의 제 팔자가 그래서 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방 201호를 쓰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했습니다. 뭐 기라성 같은 배삼용 씨를 비롯한 태지나 뭐 그런 사람들을 한 50명 이상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창립 기념 행사에 한다고 하면은 김동범 총장도 그 한 이틀 만에 우리가 1000명, 2000명 모이는 것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나시죠?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다른 사람은 한 달에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깨동무 대잔치 할 때도 나눴어요. 어린이 어깨동무 대잔치, 그 다음에 또 일반인 그렇게 나누면서 알 권리 볼 권리를 하면서 문화적 소통을 해왔습니다. 해온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와 또 신념 하나에 가지고 그때는 뭐 장애인들 오라면 짜장면만 사줘도 줄 섰어요. 정말 아무것도 황무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했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쁜 것은 뭐냐면은 신문을 보내는데 KBS, MBC, 조선일보 그런 데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뭔 일 없으십니까? 그때는 정말 정말 가슴이 웅크하면서도 내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장애인 한 분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뭔 편지냐면은 저 사랑하는 사장님, 저도 자살을 약 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이 신문 보고 보니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 합니다 하고 편지가 왔어요. 그런 편지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8 올림픽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부를 하나 만들어 갔는데 최선정 그 복지부 장관도 오신 분이 청와대에 계셨습니다. 비서관님으로. 그때 제가 찾아가서 이 사회복지부 곰돌이 복지재단을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단을 하나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자네 같은 사람이면 돼. 그런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부 곰돌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립했는데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도중에 정동진에 있는 해돋이 명소 곰돌이 연수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 모델링을 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다시 내년에 개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또 이것도 조일모 회장님도 계셔서 축사도 해주셨고 이천의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그거를 휴양동산이라고 저한테 주었고 남태릉 어린이집, 강서구 해담이 어린이집, 양천구 신정이동 어린이집, 대방동 종합복지관은 숭이여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왔는데 이제는 또 변화가 와야겠더라고요. 새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에 고려하여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웰페어를 창간하게 됩니다. 창간하게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미디어가 중요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패러다임이 방송을 해야겠다. 그런데 방송을 하면 돈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건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뭐 없이도 뭐 해보고 뭐 배짱으로 나갔는데 뭘 할 게 못 할 게 뭐가 있느냐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복지방송 희망복지방송을 2005년도에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공익채널로 7년간은 했습니다마는 하면서도 이제 뭔가 의무전송을 받아야 SO에서 방송을 나오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두가 3클레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전국을 돌면서 SO에 다니면서 왜 우리 방송 같은 사람을 안 넣어주냐, 다른 타 방송을 넣느냐. 그랬을 때마다 저보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나 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두 3클레가 떨어지더라까지 다니면서 SO에서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가서 한 40여 명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할 때도 윤석영 의원도 여기 발의자입니다마는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의무전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3년간 세계에서 유일한 복지 채널로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졌는데 왜 이 방송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좀. 예. 그래서 오늘의 이 방송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현장 속으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우리 방송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두 의원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방송과 웰페어와 웨이블 뉴스를 사랑해 주시면은 꼭 길이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길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꼭 우리 애착을 가져주십시오. 웨이블 뉴스도 많이 보시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혁 대표의 파란만장한 삶이 오늘의 복지TV와 장애인신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에이블뉴스 대표이사이자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백종환 대표인데요. 언론을 통한 나의 장애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보통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보통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과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혹시 물을 먼저 드시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시는지, 아니면 담배를 한 대 태시는지. 요즘은 뭐 담배 금연하시죠. 예.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여십니까? 저를 한번 오늘 아침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알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고 각종 뉴스를 봅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고 잠이 들었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뉴스를 봅니다. 우리가 핸드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보면 아침에 신문 보시는 아버지가 연상이 됩니다. 신문을 가지고 화장실을 가시거나 신문을 보시면서 담배 태우시는 모습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통 아침을 어떤 뉴스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저와 인사를 나누려 치면 하루를 에이블뉴스와 함께 한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시고 컴퓨터 켜고 에이블뉴스 보고, 에이블뉴스 보고 업무 보시고,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괜한 어떤 립서비스는 아니시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언론 권력입니다.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들이 여론을 형성합니다. 언론사들이 여론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로 인해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의 뉴스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깜짝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 한 번의 방송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에서조차 우리의 장애인 관련 기사나 장애인 관련 정보들은 실상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풋나기 기자 시절 때 메이저 언론에 종사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 신문에서는 왜 장애인 기사가 없지? 엊그저께 함께 취재했던 장애인 관련 기사는 어디로 갔지? 그 친구의 답변이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장애인 기사를 자기들의 독자에게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데스크의 생각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재수 없는 기사를 자기 독자들에게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인식의 수준이었습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시각장애인이 아침에 택시를 탄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맹인이 아침에 택시를 타는 것은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아침에 택시를 타는 것은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장애인의 차별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회적 정서를
이 차별적 사회 문제를, 장애인의 차별 문제를 누군가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백종환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장애인 전문 기자가 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1982년부터 장애인 보호장구 무료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펼쳐졌습니다. 제가 1990년 초에 어느 지방에 취재를 갔었는데 10월경에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10월경에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연초에 확보된 예산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찌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공무원 왈.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기초 수급자겠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하니 신청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니 서비스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한석규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산다 하여 공무원조차 알려주지 않는 장애인 복지 정보, 방송조차 알려주지 않는 장애인 복지 정보, 언론에서조차 알려주지 않는 장애인 복지 정보. 장애인 전문지가 필요했습니다. 장애인 언론이 필요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저 섬에서도 볼 수 있고 산간 오지에서도 볼 수 있고 농촌에서도 볼 수 있고 도서 벽지에서도 볼 수 있는,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신문이 필요했습니다. 에이블 뉴스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터넷 장애인 신문 에이블 뉴스를 창간했습니다. 2002년 활라산처럼 타오르던 장애계의 이슈를 따라서 에이블 뉴스는 함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슈를 리더하기도 하고 꺼져가는 장애계 이슈를 재쟁점화하면서 장애계와 함께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2003년도 전동 휠체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 에이블 뉴스는 군부를 살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를 미리 경험했던 장애인분들에게 에이블 뉴스에 귀국해 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의 필요성, 전동 휠체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귀국해 하고 넉넉지 않는 살림에 상당한 액수의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우리 장애계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종태 개공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든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동대처럼 달려나가서 그야말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내는 열정적인 우리 기자 아니겠습니까? 척수장애인과 멜라톤의 문제, 최근에 불거진 문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이블 뉴스의 끈질긴 보도로 이 문제도 해결해냈습니다. 이처럼 에이블 뉴스는 장애인 문제를 제도하는데 큰 힘을 장애계에 보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블 뉴스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지만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장애 운동이라고 평가를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백종환은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장애인이 아닌 백종환이 장애인 기자로서 그야말로 왕성하게 활동할 즈음에 장애인의 빌부터 먹고 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십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한 흑백 사진인데 고아원을 들어가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전남 나주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처음 본 고아원 선생님은 천사였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집에서는 치료조차 받지 못했지만 하얀 가운을 입고 저를 치료해 주던 선생님은 저에게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변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 기독교 신자였던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학생들이 장애인 시설을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도교사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몇 번의 이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참 재미있게 활기차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의 모습을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처음 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반감, 장애인에 대한 저의 편견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교사로 따라갔던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는 어느 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가장 깨끗한 그리고 가장 얌전하다고 생각한 시각장애인 한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란 듯이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서 엄청난 열기가 제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 신기한 조화가 뭘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그분의 만졌던 손은 어쩌면 마네킹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 만졌던 손이 체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의 녹음도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85년입니다. 그리고 1980년 대학을 졸업하고 한 언론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언론사의 저의 첫 기사는 장애인 관련 기사였습니다. 1989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전문지가 처음으로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에이블뉴스를 창간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저의 전문이었. 그래서 인터뷰가 전문이었던 저에게 지금은 방송사로부터 많은 신문사로부터 인터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대부분의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은 어떤 에이블뉴스가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에이블뉴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성경에 나오는 말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계셔서 이 사건을 믿는 사람도 계시지만 정말로 터무니없는 황당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에이블루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신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현금 1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10명에게 10,000원씩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장구 무료 지원을 해준다라는 정보와 여행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초록 여행 정보, 최근에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전 교육을 시켜준다는 정보, 이 정보 등을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하나의 정보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2개, 3개만 일부러 나눠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모든 정보를 또 다른 분들에게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는 곧 돈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10,000원밖에 드릴 수 없지만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 사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10,000원의 가치만 하겠습니까? 어떤 보장구는 100만 원에 이르기도 하고요. 활동보조인 정보,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연간 100만 원만 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에이블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 땅의 500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관련 복지 정보나 서비스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께 드렸던 그 소녀의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이블 뉴스에 정보들을 쌓아넣기를 기대합니다. 그 쌓아놓은 정보들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에이블 뉴스 상근 기자들이 그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많이 부족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통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게 물어봐라고 합니다. 네이버에는 그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대답해 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장애인 관련 정보를 에이블 뉴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답변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관련 정보를 에이블 뉴스에서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네이버에서 그 정보를 찾듯이 에이블 뉴스에서도 이 정보를 찾아가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에 있다고 합니다. 함께 에이블 뉴스를 만들어가 함께 주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이블 뉴스의 바람은 그래서 이 땅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목소리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1992년부터 방송 활동을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5, 6년 전부터는 장애인 기관이나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블 뉴스와 백종환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 운동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언론으로서 소명보다는 장애의 운동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장애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블뉴스는 장애계와 함께 했었노라고, 장애계와 동행했었노라고.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는 장애인의 빌부터 먹고 살지 않았노라고. 장애계와 함께 했노라고. 장애계와 동행했었노라고 여러분들 앞에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대표의 강의를 통해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언론사로서 앞으로 복지TV,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 만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